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현기 실장입니다. 이번 비디오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들어서 베트남 뉴스에 나온 신문기사 중에서 일반 경제, 시사 또는 부동산 등등의 문화 뉴스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기사 몇 가지를 모아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신문기사들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베트남의 주택법, 그리고 토지법, 부동산 경영법의 그 개정안이 드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 몇 가지도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베트남 투자 시행사가 이제 여러분들 고객님들께서 아파트를 입주하시고 나서 50일 안으로 그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행사를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호치민시에서는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호치민시에서 33개의 프로젝트가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를 이제 올려놓았는데 10군에 있는 하도 센트로사, 그리고 투덕시, 즉 2군에 있는 아스토리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2군에 위치한 에스텔라 아파트도 여기에 같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4년 4월까지 아파트가 핑크백이 발급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아파트인데도 아직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서류를 납부하지 않아요.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딜레이된 것이 2만 개나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두 번째 소식도 법안 변경안에 관한 것인데요. 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시에 온라인으로만 이체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고, 이제 시행사와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이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미 저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고,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이제 주의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에는 과거에 베트남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2022년까지만 해도 양도시의 세금 신고, 거래 금액 신고 중에서 그 서류가 반납된,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는 거래가 3만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온라인 신문 VN 익스프레스에서 읽은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올려드리는 소식은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남북 고속도로도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북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중요한 부분 공사를 좀 앞당기겠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기사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남북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총 1508km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250km로서 평균 운행 속도는 180에서 225km로 터미널 역사는 약 7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구철도 같은 경우에는 화물용으로 대체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새로이 시작되는 고속철도는 여객용 위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해당 신문 기사 내용은 베트남에 나 있는 한국 신문이죠. 베트남의 insidebina.com에서 읽은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네, 네 번째로 나왔던 신문 기사의 내용은 호치민시 1군에서부터 쭉 1군의 뚠득탕 도로에서부터 비놈 센트럴파크까지 가는 요 과정의 강변 도로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네, 해당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다른 뉴스를 올려드릴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안건이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호치민시 뉴스 중에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7월 12일에 2015년부터 2023년에 대한 그 호치민시 건설부의 국회 브리핑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호치민시의 아파트 가격은 매년 15에서 20%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금액,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시 전체 외곽에 있는 서민용 아파트와 시내 중심지에 있는 고급형 아파트까지 모두 평균을 낸 가격입니다. 참고로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스퀘어미터당의 가격이 1억 동에서 2억 동 정도가 되고요. 호치민시의 외곽 같은 경우는 그 1제곱미터에
4천만 동에서 8천만 동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문기사의 요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공항 쪽으로 있는 곳이 서사이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밍이라든가 그 얌에 있는 쪽이 남사이공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쪽이라든가 남쪽에 비하여 동쪽, 즉 호치민시에서 타오덴이라든가 안푸, 구군, 투둑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 쪽이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본 신문 기사의 출처는 VN 익스프레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으로 여섯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시 메트로 1호선 올해 2014년 10월에 드디어 개통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치민시 메트로 1호선이 그 빈증과 동나이 지역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호치민시 1호선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도시개발 계획의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철로를 보게 되면 연장을 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또이째 베트남 신문 온라인 기사에서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뒤로 올려드린 이 신문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 베트남 떠나는 부자들 300명, 백만장자 엑소더스 세계 10위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 보면은 제가 다른 기사와 함께 비교를 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덟 번째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 하노이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는 어느 나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을까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과거 2025년에서 2023년 3분기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하노이는 총 1765가구, 호치민시는 850가구, 박린에 110가구, 빈징에 210가구, 바리아 붕따에 50가구를 외국인이 구입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한 1000개 정도를 그 아파트를 하노이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 영국이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구입한 게 전체의 42% 정도 분양을 구입했고요. 400가구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구입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시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210가구 정도, 그래서 21% 정도를 구입하셨고, 홍콩이 90가구 정도, 그래서 9% 정도, 그 다음이 대만과 미국 순으로 해서 대만에서 49채 5%, 그 다음에 미국에서 4% 정도 되는 41가구 정도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구입한 아파트,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중에 67가구는 이미 등기를 발급받으셨고요. 그리고 1014개의 유닛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협동모합안을 다 사인하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구입한 그 아파트들 중에서 67채의 그 이미 등기가 나온 아파트로는 그 웨스트레이크에서 15개의 가구가 등기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비놈스 오션파크 쪽에서 12채의 가구가 등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는 저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저희 교민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그 한인 잡지 뉴스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베트남이 2030년까지 1인당 GNP가 7,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2023년 같은 경우는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은 4,284달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4,500달러 정도에 이를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4,620달러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네, 해당 신문 기사 내용의 출처는 제가 아시안 데일리 뉴스에서 기사를 보고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짧게 설명드렸던 기사와 연관해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인데 베트남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한국의 부자들 탈출 러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기준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타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400명에서 2023년에 800명으로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주요 가시는 곳이 미국, 호주, 캐나다로 분석되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지에서 부자들이 영국으로 몰렸었는데 거꾸로 지금 엑소더스가 벌어져서
지금 2017년부터 6년간 16,500명이 순유출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이외에도 대만이 400명으로 8위, 그리고 베트남이 300명으로 공동 9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베트남의 300명이면은 불과 2년 전에 한국에서 400명이 유출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순유입 1위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올해 순유입이 6,700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계속된 노력이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해당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경닷컴에서 신문 기사를 가져온 것을 출처를 밝힙니다. 네, 이번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의 제목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인구 비율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화폐를 많이 가진 국가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으로 보통 이제 쉽게 보시면 되니까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일단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4.4%가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만 따졌을 때에는 베트남의 전체 인구 비율 대비 21.2%가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위가 미국으로서 미국 국민의 15.6%가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21.2%의 국민이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량은 2,100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의 15.6%이지만 가장 많은 보유량인 5,3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연령대별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연령대를 보게 되면 그 중에 47.1%가 26세에서 36세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또한 37.9%의 전자화폐 보유자가 18세에서 25세라고 합니다. 2023년에 베트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발생한 국가 8개 국가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신문 기사의 내용은 제가 베트남 VN 익스프레스 경제신문에서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베트남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호치민 부동산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희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